오늘 저는 장사 아메이와 사업 아메이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메이는 사업인가요? 장사인가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메이 본사에서도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사업을 하는 모든 ABO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그렇습니다. 어, 그럼 장사는 뭐고 사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요. 먼저 이 사업을 통해서 큰 부를 쌓은 자산가가 말하는 장사와 사업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과중한 노동에 시달려서 성공한 사람들이 어디에 나오는지 알아요? 서민갑부에 나와요. 그래서 서민갑부에 나온 사람들은 평생 일 굉장히 열심히 하고 돈 모은 다음에 그 돈은 누가 쓰냐면 배우자가 딴 사람이랑 써. 그러니까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는 형태가 장사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고생을 해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폐업할 수가 있어요. 산업의 구조가 바뀐다든지 더 큰 경쟁자가 생긴다든지 동네의 형태가 혹은 경제 상황이 바뀌면 그냥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사업은 장점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수입 자체가 무한대예요. 사업의 영역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의 노동으로 수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과 시스템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자체가 무한대로 됩니다. 네. 노동이 아닌 생각과 시스템에 의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바로 사업가였군요. 제 주변에 의사가 직업인 형이 한 명 있는데, 최근에 결혼을 했어요. 그 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 형의 와이프분 안부를 한번 물은 적이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어, 이제 그 형이, 잘 지내고 있지. 와이프가 돈이 많아서 잘 살고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와이프가 좀 집안이 좋은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형은 쇠가 빠지게 수술하고 노동하면서 돈을 벌면 아내가 돈을 다 쓴다라는 소리를 이 농담으로 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처럼 이 주변에 혹시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인이나 뭐 자영업이나 전문직들이 뭐 음, 보면은 모두 돈을 많이 번 그런 분들은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주변에 그런 분들도 많은데요. 모두 하나같이 뭐 때문에 죽겠다, 저것 때문에 죽겠다, 죽겠다는 소리를 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수입도 적은데 과중한 노동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많이 삐뚤어져 있구나. 아니면 뭐 욕을 달고 사는 분들도 좀 있고요. 남 탓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벌써부터 어디가 좀 아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다 보면은, 자존감이 정말 많이 낮아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이 좋지 않은 소리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아메이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아메이는 장사일까요? 아니면 사업일까요? 어, 답은 장사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아메이를 장사처럼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처럼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핵심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염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업은 노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처음에는 이제 자영업으로 시작해서 사업가로 가고 사업가에서 기업가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노동이 필요합니다. 혹시 아메이를 하면은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시작하신 분이 있다면은 결코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것이 아닌 주도적으로 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훨씬 더 강도 높은 노동을 합니다. 근데 노동을 하면 할수록 내 자산으로 쌓이는 일이라는 것이 이 일반 노동과 다를 뿐인데 그게 바로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산이라는 것은 쌓인 것을 돌아볼 때 굉장히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은 일들을 시스템화시켜서 적게 일하고 더 많은 돈을 버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업가입니다. 즉, 시간을 압축하는 것에
전념을 다하는 게 사업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부자 1, 2위를 다투는 바로 일론 머스크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85시간, 에서 100시간 정도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점심은 5분 만에 먹는다고 하고요.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놀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더 시간을 압축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이 시스템을 확고화시켰으면 또 다른 곳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문제를 일으키기 좋아하거나 놀기 좋아하는 사업가들은 2세 부자들, 3세 부자들입니다. 제가 어떤 한 유튜버가 또 다른 유튜버를 뭐 인터뷰하는 내용 중에서 재미있는 내용이 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왼쪽에 정장이 입으신 유튜버가 이 많은 분야의 직업군에 있는 분들을 직접 인터뷰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분인데 그분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공한 자산가분들도 많이 만나셨잖아요. 라고 하니까 그들에게 보여지는 공통점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나요? 라고 물으니까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부자예요. 네, 재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보여드리자면 혹시 그 전업 자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이분의 그 인터뷰를 한번 보면요. 직장 구하기가 어려웠는지 아니면 일하기가 싫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이제 저는 조만간 직장을 구할 계획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집에서 한동안 전업 자녀로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네요. 이분의 집이 부자인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부자라고 쳐도 부모님 입장에서 재산을 별로 물려주고 싶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스스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부자들도 상속에 대한 고민이 아주 크다라는 부분을 하고 싶었고요. 그럼 내가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변에서 누가 뭘 하든 간에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어디다가 써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 일단 내가 전문가가 되어서 그룹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템을 제대로 알고 본사에서 주력하는 프로모션이 뭔지 파악하고 또 전략적으로 목표를 세우는 그런 일들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할 줄 알고 STP를 통해서 소비자를 만들고 리크루팅하고 이런 것들을 해내는 그런 일들을 말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이 파트너보다 내가 더 잘한다라는 것은 아직 내가 장사에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내가 지금 아메이로 장사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업가가 되기 위한 과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장사를 거쳐서 사업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아야지 지금 하는 나의 행동들에 대한 동기부여랑 이런 방향성들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보다 더 잘하는 그런 사람과 뭐 제품을 더 잘한다거나 뭐든지 그죠? 잘하는 사업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똑똑하려는 모습, 내가 억지로 약간 똑똑하려고 보이는 모습, 실수 안 하려는 모습, 잘나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저 사람과 함께 하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이랑 같이 하면. 그런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이 소비자와 사업자들이 조인하고 싶어지는 분위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사꾼이 아닌 사업가들은 이제 파트너가 실수하고 성장하는 모습들을 단단히 참고 견뎌주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조급한 마음을 가지거나 많은 잔소리를 하거나 뭐 제재를 너무 가하게 되면 그 파트너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트너의 성장이 멈추면 그 이상의 모든 일은 또 누가 해야 되죠? 스폰서가 다 처리해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 다시 장사로 돌아가는 일이 됩니다.
결론은 스폰서보다 더 잘하는 파트너를 만들어야 장사로서 성장이 아닌 이 사업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사에서 사업으로 가는 길이란 물건을 파는 것에서 시스템을 파는 것으로 옮겨가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동네 상권에서 콜드 컨택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죽을 때까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병행해야만 굳이 내가 대리운전을 하지 않고 아메이 사업을 선택했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을 판단하는 뜻은 이 프랜차이즈 사장의 경우에는 가맹점을 내는 일일 테고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에서 시스템을 판단하는 뜻은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이기는 팀 드림시티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교육이라든가 성장 시스템에 합류하는 리더를 키우고 역시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아메이 제품 회사가 추진하는 전략, 시스템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스스로 합류하는 리더들을 키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장사에서 사업으로 가는 길, 즉 성공하는 사업자가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텐데요. 이미 성공하신 분들을 보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이 기본으로 갖춰져 있더라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나만의 주력 아이템을 찾는 것입니다. 어, 혹시 주변에서 아메이 하는 나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건강, 뷰티, 운동?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인 단어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엔터테인먼트 일을 할 때 방송국 PD분들한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할 때였습니다. 저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PD와 작가분들한테 인사드리면서 CD와 프로필들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안 할 수 없겠다라고 해서 다들 하는 거니까 이건 안 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이 방송국 3사뿐만 아니라 뭐 종편, 케이블 방송국도 막 지역도 다 다른데 그걸 막 돌아다니는 일이 진짜 여간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효과는 정말 너무나 없었습니다. 정말 내가 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처참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저희 그런 회사나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작은 것도 있었을 거고 뭐 그죠. 여러 가지 일일 수 있겠죠. 그런데 다들 한다니까 참고 참고 또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 어느 날 아는 그 PD분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저처럼 방송국에 매번 오시는 분이 있는데 항상 올 때마다 레모나 하나씩 주는 분이 계신데요. 올 때마다 이제 본인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이제 뭐 전달할 것들을 막 PD한테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레모나 하나씩 딱 쥐어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방송국 분들 사이에서 레모나 언니로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미지 때문에 그분은 방송국에 오면 다들 알아봐 주시고 PD들이 먼저 뭐 오셨냐고 인사도 건네기도 한다고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방송국에 본인이 데리고 있는 연예인들을 이제 PR을 하러 가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저는 한 명이었을 뿐만 아니에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PD분들이 웬만하면 눈도 안 마주쳐 주거든요. 너무 많이 오니까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남들이 다 하는 일들을 열정적으로 했지, 나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건강, 운동, 뷰티 이런 포괄적인 단어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나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일까? 저는 김임중 리더님을 딱 생각하면은 이스트비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어릴 때부터 만날 때마다 자꾸 이스트비 먹어야지, 이스트비 먹어야지라고 하셔서 그 제품에 대한 각인이 굉장히 또렷하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제 동생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스트비가 만병통치약은 아닌데 뭐 아프면 비스트비 먹어봐, 이스트비 먹어봐 이렇게 되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꼭 만병통치약처럼 느껴지게 각인이 됐어요. 배 고파도 이스트비 먹어야지 하고 배불러도 소화되라고 이제 이스트비 먹으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김윤중 리더님이 이스트비를 굉장히 많이 전달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각인시키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그저 아메이 하는 사람으로 남는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다른 아메이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만 하면은 내가 너무 쉽게 잊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력 제품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귀에 안 들어 있어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품에 대한 10초 펀치라인을 연습해 보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펀치라인이란 말은 힙합에서 쓰이는 가사 표현에서 많이 쓰는 이야기인데 펀치를 맞은 것처럼 느낌을 주는 가사와 글들을 펀치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촌철살인 이런 것과 비슷하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력 제품 혹은 그냥 갑자기 만든 사람에게 막 그냥 갑자기 서서 이야기 인사 나눌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에 대해서 설명할 때 혹은 제품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10초 안에 펀치라인을 녹여내야지만 이 사람들의 귀와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 10초를 기반으로 해서 그 뒤에 더 구체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구구절절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귀를 닫게 만드는 이유밖에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0초 펀치라인을 만드는 것, 내 주력 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10초 안에 얘기할 수 있고, 나에 대해서 10초 안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팀들끼리 좀 모여가지고 꼭 한번 연습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확고한 철학입니다. 좋은 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가격을 받겠다. 이거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실제로 밖에 나가보면 음식점만 가면요. 그 음식값을 500원, 1000원 올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좋은 재료를 쓰면서 높은 가격을 받겠다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은 거기에 응하지 않고요. 다른 가게 가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재료를 쓰면서 높은 가격을 받는다라는 것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가격을 받는다라는 점을 인식시켜서 구매까지 일으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철학이 확고하다면 이 밀고 나가는 힘에 의해서 구매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직접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했다면 그 철학을 우리가 직접 다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ABO 분들은 참 편하게도 그 철학을 아메이가 다 만들어 놓았고 그래서 내 철학을 내가 뼛속 깊이 새기고 제품을 전달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그래서 그냥 철학 없이 장사만 하는 분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장사처럼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업자의 책을 읽어본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전달 퀄리티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서울 연남동에 유명한 샐러드 가게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가 가격이 다른 곳보다 좀 비싸요. 그 업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샐러드는 호텔에 납품하는 참치가 올라간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철학을 고수하면서 원료를 깐깐히 고르는 이미지와 좋은 재료에 대한 대중의 그런 니즈들이 맞아 떨어지면서 그 치열하다는 영남동 상권은 전체에서 업종 상관없이 3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철학을 바탕으로 서울 전역에 프랜차이즈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제품으로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더블엑스는 공장이 아닌 유기농 농장에서 만든 원료로 만들어지는 건강기능식품이다. 좀 이렇게 좀 비슷하게 예를 들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코스트코에 파는 종합 비타민에 비해서 비싸다는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꾸어 나가실 건가요? 자, 아마 각자 많은 노하우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철학을 가장 잘 표현하는 펀치라인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뭐 댓글로도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적어본 펀치라인 팁은 이렇습니다. 제약회사가 아닌 건강기능식품 회사인데도
신약보다 더 오래 개발을 하고 임상 실험까지 진행을 한다. 그래서 업계에서 혀를 내두를 정도로 과학적이고 깐깐한 제품이고, 그래서 가격대가 높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87년 된 건강기능식품 전 세계 1위 회사이고, 그래서 나와 내 가족이 오랫동안 먹고 있어.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렇게 말해도 관심이 없다면 더 저렴한 제품을 추천해 주시면 되고, 그것도 싫다면 관심이 없는 거지 내 철학이 잘못된 것이 아니니 절대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지속적으로 그 철학을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추진력과 실행력입니다. 성공하는 사업가는 비전을 봤다면 실행에 옮기는 추진력이 남다르다고 합니다. 말을 내뱉었으면 바로 즉시 행동을 하거나 다음날 무언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점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합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사업가는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반성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어,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보다 좋은 말은 이 미팅이 끝나자마자 이 사람에게 연락해서 미팅을 잡아야겠다. 당장 이 자료를 들고 내일 찾아가야지. 미팅 끝나고 바로 나만의 펀치라인을 만들어 봐야지. 창업자의 책부터 한번 읽고 자야겠다. 등, 본인이 미팅 속에서 배우고 느낀 것들에 대한 부분을 추진력 있게 실행한다는 점이 성공하시는 분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사업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실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아메이 제품의 비전을 보았던, 사업의 비전을 보았다면 그 열정이 식기 전에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메이의 비전은 무엇일까? 아메이의 제품 이미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제품 속에 아메이 철학이 다 담겨져 있고, 이미지만 보았을 때는 아메이는 좀 치약이다. 아메이는 세제다. 건강기능식품이다.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혁신적으로 이 아메이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제품군들이 최근에 나온 제품들이 있습니다. 25센트 라이드, 아티스트리 랩스, 그로잉 랩, 마이크로바이옴 마이랩, 마이 웰니스 랩 이런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메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못 봤는데 아메이가 이런 제품들이 나온다고 아시는 분들 역시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아메이가 앞으로 우리가 아메이에서 주력 제품을 정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여기 나열된 이 제품들을 강추드립니다. 그중 한 가지 이렇게 소개를 좀 드리자면 최근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아메이 프로그램입니다. 이 성장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그로잉 랩이라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었는데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 아시는 분 거의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그 오은영 박사가 나와서 아이들을 솔루션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시청률이 어마어마하대요. 참 최근에 한국 아메이에서 이 한국 아메이 프로그램에 PPL을 넣게 되었는데 PPL을 넣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잘 다루어 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대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콧대가 높대요. 그래서 절대 이렇게까지 소개를 안 해주는데 한국 아메이에서도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아메이에서 제대로 먹히는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앞으로 이 녹화본의 경우 이제 아메이에서 공개를 하신다고 하니까 못 보시는 분들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내년에 출시되는 이 마이 웰리스 랩이라는 건강검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의 현재 건강 위치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주고 앞으로 나에게 생길 발병률이 높은 부분 뭐 이런 것들까지 체크를 해주고
그리고 내 노화 나이, 그 노화 속도, 그런 것 같이 다 이렇게 한꺼번에, 어,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출시가 됩니다. 내년에 출시가 됩니다. 내 현재 나이와 이제 건강 나이 이런 것들을 체크해주고 내가 앞으로 건강 나이를 계속해서 더 낮추기 위해서 내 현재 나이보다 더 낮추기 위해서 뭘 더 해야 하는지를 다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미 지금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서 체험 중인데 제 건강 나이는 제 나이보다 한 살 어리게 나왔더라고요. 노화 속도 역시도 평균보다 훨씬 느리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잘 관리한 덕인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았는데 그 민지 사장님도 한번 실험해 보니까 이 9살이 어리게 나왔어요. 기분이 참 좋긴 한데 살짝 질투가 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부부가 어떤 것을 더 챙겨야 하는지 파악하는데 너무 좋은 솔루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 이 제품이 나오면 또 엄청난 혁신의 바람이 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메이를 내가 바꿔줘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바뀔 것이라고 저는 이제 앞으로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내 기억 속의 아메이와 내 기억과는 다른 아메이. 근데 앞으로는 대체 불가능한 아메이로 바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에 독보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ABO 같은 분들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그 아메이와 조인되어 있는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기업이죠. HM 파마 지요셉 대표님이 말하시기를 10년 라이프 스타일 코칭을 받기 위해, 10년 후에는 라이프 스타일 코칭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닌 라이프 스타일 코칭을 받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플랫폼을 아메이와 같이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찾아가는 게 아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10년 후에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흥분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흥분이 되는 상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아니고 실제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슬로건들을 가지고 준비를 중인데,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제품 전략, 메타버스 시대를 리드하는 하이브리드 전략, 마켓 5.0의 핵심, 인간 중심 경영 전략,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전략, 공급망 다변화 및 상생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아메이 회사는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10년 안으로 판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뭘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만이 이제 앞으로 네트워크 자산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상력이 지식보다 중요하다라고요. 미래의 내가 현재의 모습과 완전히 다를 것이다라고 상상하래요.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완성된 존재가 돼야 된다거나 완벽해져야 된다거나 하라는 그런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래요. 이렇게 앞으로 그저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아메이라는 회사에 저는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전체 강의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이는 장사인가요? 아니면 사업인가요? 음,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사행위처럼 보이지만 자산처럼 축적되는 특성이 있고요. 그러므로 사업가의 마인드를 기반으로 이 아메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큰 그룹을 이끄는 사업가로서 성공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사업가의 특징. 첫 번째, 나만의 주력 제품, 주력 분위기,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고 10초 폰체라인을 꼭 만들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확고한 철학을 밀고 나가면 아무리 비싼 제품도 우리는 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추진력과 실행력이었습니다. 오늘 이 미팅이 끝나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찾으셨다면 성공입니다. 사람은 마흔부터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마흔이 되면 멈추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마흔이 넘어야지만 이제 경험과 지식의 균형을 이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반은 살아야지 흔들림의 추가, 앞쪽 무게를 견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되어야지만 함부로 흔들리지도 않고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도 잘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은 항상 마음부터가 진짜 게임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흔까지는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망해도 다시 설 수가 있는데 마흔 안에 얻은 경험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합니다. 마흔 전에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결국 죽을 때까지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은 마흔 이후에 번 것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메이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나이가 어떻든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경험을 소중히 간직해서 장사가 아닌 사업으로 사업가를 넘어서 기업가로 성장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ABO 윤현식이었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